그러니까 얼평이고 어디까지가 칭찬일지. 예를 들어 뭐 머리 했네? 뭐 머리 이게 관심의 표현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디까지가 얼평인 것 같으세요? 그냥 보자마자 듣는 얘기잖아요. 외모에 관련된 건 그냥 얼굴 보고. 다 무조건 얼평이다? 네. 제가 특히 그런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머리 예쁘다, 뭐 파마 왜 했냐, 뭐 옷 어깨 드러나는데 괜찮냐, 뭐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많이 한 게 아니라 그 얘기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그랬나 봐요. 손 작가님은 정말 그런 얘기 전혀 안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저는 좀 일부러 안 하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윤리적인 것보다는 제 가치가 낮아지는 기분이에요. 남의 외모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별말 없이 그냥 별 생각 없이 예쁘세요 뭐 이렇게 하면 나는 그 말밖에 할 수 없는 존재인 것 같은 기분이 들거든요. 손 작가님 말씀대로라면 트럼프 대통령이 네. 프랑스 갔을 때 그 사진도 봤잖아요. 위아래 이렇게 훑어보는 사진. 네. 프랑스를 방문 중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브리짓 마크롱 프랑스 영부인에게 몸매가 매우 좋다고 말해 논란이 됐습니다. 이 영부인이 평가받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트럼프가 평가받는 거잖아요. 저는 말은 안 해도 누군가 자꾸 외모에 대해서만 말하면은 사실은 저 사람은 저 정도 사람이라는 평가를 속으로 하게 되거든요. 일상적으로 진행되는 외모 평가라고 하는 건 외모 평가를 이야기하는 사람이 내가 그런 평가를 할 수 있다는 위치에 있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특히나 그거는 한편으로는 그런 권력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한 것이죠. 제일 남을 깎아내릴 수 있기 쉬운 것도 외모고 제일 남을 칭찬할 수 있기 쉬운 것도 외모인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 말을 시작한 것 같아요. 황인은 씨에 대한 외모에 대해서 정말 얘기 안 하겠어요.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을게요. 우리는 외모가 굉장히 가장 중요하고 상등의 가치잖아요. 그렇지 않은 문화권에서는 사실 이거 말고도 칭찬할 거리가 많은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이 사람의 지식을 칭송할 수도 있고 뭐 인품이나 이런 것들을 칭찬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그냥 보이는 아름다움이 가장 중요한 자체니까 이걸 칭찬함으로 인해서 내가 이 사람을 가장 후하게 대접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도 있는 거죠.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얼굴이 밥 먹여주냐. 근데 요새는 얼굴이 스펙이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페이스팩. 페이스팩. 그거를 페이스팩이라고 해요. 페이스팩이라고 한다고 하더라고요. 확실히 그게 좀 뭐랄까 경쟁 사회에서 얼굴이 좀 잘난 게 어떤 스펙으로 적용이 될 수 있는 시대가 왔나 봐요. 실제 일반적으로 소득과 외모 사이에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나온다고 여러 가지 조사에서 나오고 미국에서는 이제 변호사들 대상으로 이제 사진을 블라인드 평가를 해보게 했더니 법정에서는 소송 변호사들은 매우 높게 나오고 그리고 이제 행정을 보는, 그러니까 법정에 서지 않는 변호사들은 점수가 좀 낮게 나오는 그런 경향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저희 뭐 실생활에 바로 적용시켜봐도 우리 개그맨 시험을 이제 보게 되면 항상 그런 파트가 있잖아요. 뭐 박미선 선생님도 그런 파트라고 저는 생각이 돼서 약간 그런 외모에 이런 이점을 좀 봤다고 생각도 좀 들거든요. 왜냐면 미인이시니까. 왜냐면 개그우먼 중에 미인 파트가 있잖아요. 이쁘고 잘생기면 조금 덜 웃겨도 더 이제 잘 나갈 수 있다. 이런 속설들이 있어요. 그래요? 네. 이제부터는 좀 그런 식의 외모를 자양분으로 삼아서 웃기는 것들은 어느 정도의 자정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좀 되긴 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얼마나 많은 얼평을 하는지 또 혹은 과연 얼평 없이 살 수 있는지 저희가 실험을 통해서 확인을 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몰카구나. 저렇게 화장하니까 몰카네요. 얼굴에다가 쏟아 부은 거 같아. 실수를 했는데. 놀래시 미치면. 호진이 오늘 머리도 이쁘게 하고 있네. 민우 무조건 외모 얘기부터 시작이에요. 이래가지고. 민우 바지 이쁘네. 아니야, 오늘 민우 신발이 예뻐. 이분이 형아를 닮았어요. 저런 거 너무 웃긴 것 같아. 너무 닮았다는 거. 다 알지. 내가 정기면도 가져왔어. 나영이야 언니? 닮았잖아요? 언니 안 가려웠대. 오른쪽? 나영이 누나야? 말도 안 돼. 말도 안 했을게요. 언니가 훨씬 이게 코 쉐딩이 효과가 나. 필러가 이렇게. 끊이지 않는 얼평이. 근데 저도 술자리에서 저러는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저는 거들 써도 안 봐요. 쪽부랭이 되오시나요? 쪽부랭이 되오시나요? 여러분 오늘 여기 가게에 들어오셔서 외모에 대한 얘기를 혹시 몇 번 정도 하셨을 것 같으세요?
놀랬어. 놀란다. 이미 뱉었기 때문에. 자, 얼평 없이 한번 대화해볼까요? 경직될 것 같은데. 근데 키도 얼평이야? 옷 이런 것도 안 되는데. 잘 꾸민다 이런 거는 얼평 아니지 않나? 그것도. 근데 그것도 외적인 거긴 하다. 없을 수도 있겠다. 대화 단절? 실수할까봐. 그래서 휴대전화를 꺼내기 시작하죠.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어려워 이게. 칭찬을 해볼까요? 진짜. 돌아가면서 하자. 호진이는 성격이 정말. 성격이 바로. 그냥 얘가 되게 순수한 것 같아. 그런데는 근데 키도 얼평이야? 얼평이 진짜 외모잖아. 아, 아예 겉모습이 안 된다는 거야? 알았어. 효진이 너무 잘해서. 그리고 효진이 오늘 옷깔 잘 봤네. 노동력이 괜찮지. 이쁘다 그런 거 잘 써서. 인정. 여러분들이 많이 배워보셨어요. 알게 모르게 다들 하고 있어요. 저는 그냥 일상의 어느새 바뀐 것 같아요. 얼평이랑. 자, 저희가 이렇게 학생들, 젊은이들이 하는 이야기를 쭉 봤는데 외모에 대한 얘기를 못하게 하니까 대화가 확 줄어드는 거예요, 지금. 저는 얼평 없이 좀 이야기를 해봐라. 그러면은 서로의 뭐 요즘에 일상생활이라든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나 이런 이야기들을 할 수도 있을 텐데 뭐 좋아하는 음식이라든지 뭐 요즘 본 영화라든지 뭐 근데 영화 얘기를 해도 그 여배우 너무 이쁘지 않냐? 이런 식으로 갈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뭐 하여튼 공이 이렇게 대화에서 얼평을 빼면 사실은 대화가 부드럽지 않은 것만은 사실인데 이것도 얼평이냐라고 논란이 됐던 사건도 있었잖아요. 대한민국 효녀연합이라는 게 있는데 네. 이제 거기에 시위 모습, 뭐 집회 모습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진이 이제 기사화가 되면서 거기에 나왔던 그 한 여성분이 계셨는데 그 여성분께 이제 달린 댓글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 댓글들이 뭐 시위의 내용이라든지 주제 이런 것과는 무관하게 네. 뭐 얼굴만 예쁜 줄 알았더니 개념도 있었네. 뭐 이런 식의 그러니까 외모 관련된 댓글이 달려서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제 그 해당 여성분이 이건 여성 혐오다라고 이제 강력하게 반발한 일이 좀 있었습니다. 이게 여성 혐오라고 이야기했을 때 또 이게 뭐가 왜 그렇게 여성 혐오야 얼굴 예쁘다는 건데 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만 실제로 어쨌거나 위안부 피해 여성에 대한 정치적 의견을 이야기하려고 나온 사람한테 예술가에게 얘기하고자 했었던 메시지가 아닌 얼굴 평가를 한다라는 건 사실은 그녀 역시도 또다시 외모로 축소시켜서 이야기했다는 점에서 정확하게 여성 혐오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여성 정치인들한테도 굉장히 외모 평가 많이 하잖아요. 뭐 메르켈이라든지. 네, 맞아요. 네. 그 힐러리 클린턴 화장 안 한 얼굴 한번 나온 적 있었잖아요. 네. 힐러리 클린턴 같은 경우 화장 한 번 안 했는데 안경 대통령 끼고. 후보인데도 그 화장 안 한 걸 가지고 미국에서 굉장히 뭐 여러 가지 언론에서 다뤘고 남자도 이제 조국민적 수석 같은 경우에 청와대 입각하자마자 저 페이스북 안 하겠습니다라고 딱 작별 인사를 남겨놓고 한 2시간 뒤에 이제 외모 평가는 기사가 뜨니까 갑자기 돌아와가지고 외모에 대한 이야기 좀 하지 말아달라고 마지막 인사를 번복했던 적이 있어요. 최근에 들어서 더 심각해지거나 중요해진 것만은 아니에요. 왜냐면 제가 데뷔한 지 30년 됐잖아요. 근데 그때부터도 외모에 대한 이야기들을 정말 많이 했었거든요. 1994년부터 2015년까지 10년 주기로 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요. 외모가 미치는 영향이 매우 또는 어느 정도 중요하다고 이제 질문했는데 응답한 비율이요. 1994년도에는 87%가 나왔고요. 외모가 중요하다? 외모가 중요하다고 또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10년 후인 2004년도에도 역시 87%. 똑같네요. 그리고 또 10년이 지나서 2015년에는
86%가 나와서 1% 줄었군요. 네, 그러니까 뭐 거의 차이가 없다고 네네네. 봐야겠죠. 예. 그러니까 그 살 분위기가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고 하는데 강산이 여러 번 바뀌었는데 안 변하네요. 20년이 아니라 80년 전에 여러분 혹시 우리나라에 코 수술이 있었다는 말 들어보셨어요? 80년 전. 80년 전에. 누가요? 그러니까 이제 1927년 5월 15일자니까 이때 이제 병원에서 행해졌던 코 높이기 수술을 소개한 이런 기사들이 좀 있었는데 이게 이제 융비술 뭐 요즘도 이제 쓰는 말이긴 합니다만 코를 높인다는 거죠. 예, 코를 높인다는 건데 요즘처럼 뭐 자동차도 없던 시대에 뭐 정말 인력거나 뭐 소달구지 다니던 그 시대에도 융비술이 있었다는 게 참 흥미로운 지점이긴 합니다. 이 기사가 나왔을 때만 해도 그 기사 앞머리에 융비술은 다 무언고 별 장난들 다 하지라면서 의료계에서도 성형수술에 대한 거부감이 굉장히 컸다는 걸로 전해지는데 성형수술에 대한 어떤 생각들이 좀 어떠신지 궁금해요. 저는 했고 우리 엄마도 했어요. 근데 좀 빼는 것도 일본에서는 수술이라고 생각해요. 네, 필러 맞거나 보톡스 맞는 것도 진짜 얼굴을 뭔가 손대면 안 되는, 이도 고치면 안 되는 이게는 좀 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성형을 한다는 것 자체는 저는 반대는 안 해요. 왜냐하면 개인의 자존감을 높이고 그때 개인의 이제 자신감이 상승이 되면서 사회생활이나 이런 부분에서 뭐 자신감 있게 행동을 할 수 있다. 혹시 어디 성형하셨습니까? 쌍꺼풀 했죠? 아니요, 누가 짝짝이로 쌍꺼풀 쓰시네요. 아무것도. 저는 없습니다. 예. 근데 요즘에 한국 사회 같은 경우는 어쨌거나 그러니까 자기 개발 서사라고 하는 게 매우 강해지면서 자기 개발을 하는 것이 좋은 것이고 안 하는 것이 게으르다라고 하는 어떤 분위기랑 만나면서 성형에 대해서도 내가 성형을 했어요. 나의 뭐 행복을 위해서 아니면 나의 개발을 위해서라고 얘기하는 게 되게 당당한 태도로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는 있는 것 같거든요. 한동안 그 TV 방송에 왜 성형수술 해주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재밌었어요. 저도 재밌게 보긴 했거든요. 너무 이게 변화가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새롭게 태어나니까 깜짝 놀라기도 하고. 저는 좀 그런 의문은 들었거든요. 새로운 외모를 가지고선 정말로 새로 탄생했을 때 그 사람의 인생이 행복해질 보장 아무도 못 하거든요. 근데 그 행복해질 거라고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주변에서 정말로 뭐 구박하던 남편이 갑자기 이제 예쁘니까 너무 잘해준다거나 이랬을 때 사실 그건 남편의 문제인 거죠. 남편의 인성의 문제인 건데 이 사람이 그동안 예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의 외모 때문에 이 사람이 그동안 그렇게 구박을 받았던 건 당연한 것처럼 얘기를 하게 만들면서 이 불행의 시작이자 끝은 전부 다 외모. 다라고 얘기를 하게 만들면은 일종의 환상을 갖게 만들어주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어떤 컴플렉스를 개선해 나가는 것에서 그치면 좋은데 거기에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방송에 나온 사람들이 성형수술의 어떤 광고 모델이었던 거 이상이 아니었던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그 자체가 하나의 광고판처럼 활용되는 것, 이게 너무 문제였던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가 사실 성형 강국이라는 말을 많이 듣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혹시 지하철이나 길 가다가 그 성형외과, 성형 광고 정말 많은 거 아세요? 진짜 많아요. 정말 많아요. 강남 쪽에. 깜짝 놀랐어요. 네. 아니 이게 비포 애프터가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한쪽은 완전 무표정에 화장 하나도 안 했고 이렇게 환한 얼굴로 이렇게 있다가 성형을 아니면 너무 환하게 웃고 화장은 풀 메이크업을 하고 있고 이거 너무 다른 모습이 있으니까. 포토샵하고. 네. 또 여자 개그맨 친구가 있는데 1억 줄 때니까 얼굴이 다 고쳐달라고. 이 얘기 정말 많이 그게 있어요. 네. 있었어요. 개그맨이 제일 많이 받아요. 고치라고. 그러니까 모델료로. 개그맨, 그러니까 그 성형외과 쪽에서는 개그맨 쪽이 금밭이래요. 정말 대박이다. 확연하게 차이가 나니까 금밭이라고. 저는 제 아는 후배는 2억 제의를 받은 적이 있답니다. 2억이요? 네. 심지어 저도 제안 받았어요. 저는 굉장히 유명한 그 다이어트 업체에서 모델을 할 의향이 있느냐고. 근데 이분이 저한테 평생 연금을 주시려나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플러스 사이즈 모델에게 다이어트를 그 모델로 나오라는 권유는 어떤 저희로 했을까. 그러니까 저런 게 엄청난 그러니까 얼평사회가 만들어내는 무례라고 생각하거든요. 자기가 어떤 미의 기준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 미의 기준에 맞지 않다라고 생각되는 사람한테 내가 기준대로 해줄 테니 기뻐하겠지라고 생각하는 것 따위가 진짜 지금 화나셨군요. 너무 짜증이. 아마 이 광고 보시면 더